정유년 새해 한 분 한 분 정말 뜻을 이루시기를 드립니다. 저의 뜻은 어떤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도 정상에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뜻밖의 10여 년 만에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 저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꿈보다는 무엇을 정치를 하는 동안 남길 것이냐 하는 그런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꿈의 표현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등장, 중국의 부상, 그리고 아베 일본의 이런 복귀, 또 푸틴의 존재 등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요즘처럼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은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만 우리의 7천만, 8천만 민족의 운명은 대선 정국의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비전은 안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요, 밖으로는 이 4대 강국에 위호해서 파도에 흔들리는 이 민족을 평화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평화국가의 꿈, 평화체제의 꿈입니다. 그 단초가 이 대륙으로 달려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니까 덕담 겸 희망의 근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경대학 교수협의회장이 작년 초에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이 제 친구인데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에는 3가지 절벽이 있고 한국에는 3가지 희망이 있다. 일본은 첫째, 고령화 인구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한국이 13%인데요. 일본이 26.2%, 3,300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고, 일본 국민의 평균 연령이 51세인데 역동성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일본의 벽이고, 두 번째는 동경 대지진이 1923년에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폐허가 됐는데 이제 몇 년 뒤에 100년이 다가온다. 100년 주기설에 따르면 또 동경에 일본에 재앙이 닥치는데, 그래서 오키나와에, 하와이에, 제주도에 땅사고 집사고 일본의 상류층들이 도피할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에 역동성이 나오겠는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일본의 아베를 보면 극우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치 속에 미래 비전은 없다. 당장 입에 달콤한 설탕물은 일본 국민 입에 대줬는지 모르지만 건강은 망치게 돼 있다. 일본에는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에 와보면 3가지 길이 보인다. 하나는 한국은 30년 주기로 해서 국민의 역동성이 폭발한다. 작년 초 얘기인데 지금 용수철의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그런 변화에 대한 욕망이 다시 한번 튕기쳐서 오를 것이다. 정확하게 작년 말에 그런 촛불 시민혁명을 예견한 셈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는 없는 한국에 하나 있는 것이 북방경제다. 일본은 북쪽이 따로 없는데 한국은 동서남 3방향으로 70년을 살아왔고 이제 북쪽에 북방경제, 북방정치, 북방역사, 북방외교, 북쪽을 70년 동안 써보지 않았는데 이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 희망이다. 특히 북한은 전체 국민의 평균 연령이 33세, 남한은 41세. 그러니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이 서로 경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한다면
그 전체적인 하여튼 국민의 평균 연령은 일본은 51세에서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한국은 41세에서 아래로 내려갈 그런 또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희망의 근거다. 또 하나 세 번째, 한국에서 보는 희망은 올 때마다 음식점이나 식당을 가서 유심히 보는데 밥을 다 먹고 밥을 더 달라 그러면 어느 식당이나 밥을 더 갖다 주고 국을 좀 더 달라 그러면 국을 더 주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뭐 조선족도 있고 몽고에서 온 사람도 있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한국은 타민족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관용성을 가진 것 같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100년이 넘었지만 한국 사람은 일본 사회에서 물과 기름으로 여전히 섞이지 못한다. 이걸 보면은 한국은 훨씬 일본보다 관용성과 포용성이 뛰어난 사회다. 이 세 가지를 한국의 희망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또 대통령에 관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난 겨울 광장에서 제가 본 팻말 중에 가장 가슴에 닿았던 그 구호는 뭐였냐면 내가 나를 대표한다 하는 구호였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우리 국민은 깨어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표한다 하는 시민의 탄생이 2016년 겨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대변화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자각된 시민, 깨어난 시민에 의해서 저는 미래가 개척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성숙한 시민과 깨어난 시민에게 이 나라의 비전으로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통해서 안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바깥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 보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나 또 비정규직 문제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고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철학과 의지, 신념 이것을 가지면 저는 이 어려운 난제긴 하지만 충분히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대한민국이 갑자기 여기 비가 오네요. 여기만 비가 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공유하고 있는 비전, 대륙으로 갑시다 하는 비전과 관련해서 정말 당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지금 1대1로 그래서 그 중국에서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서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고속도로를 놓고 또 해상으로 과거의 영광 그 실크로드를 재현하고 해서 이제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런 그 야심찬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은 또 사할린에서 일본 홋카이도를 터널로 연결해서 일본을 섬에서 탈출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그런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여러분 아마 요하 문명이라는 걸 얘기 들으셨죠? 요하 문명 뭐냐면 우리는 중학교나 이럴 때 역사책 보면은 세계 4대 문명 나일강에 또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에 인더스강에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중국 사람들이 5,000년 전에 장안과 낙양의 위대한 문명을 청동기 문명을 일으켰구나
라는 걸 들었지 그 밖의 것은 몰랐단 말이죠. 근데 1980년대 저 만리장성에서 북쪽으로 1000km 떨어져 있는 심양 옆에 있는 요하에서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했어요. 그 유물들을 보니까 그 유물들이 평양이나 원산이나 강릉에서 나오는 것들과 비슷한 무슨 귀걸이라든지 손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여자들의 장신구나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수백 수천 개의 돌무덤, 이 적석총이라고 해요. 돌을 쌓아서 삼각형으로 피라미드처럼 쌓고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거기에 매장을 하는 그 묘제는 민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돌로 쌓는 무덤을 쌓는 이거는 고구려 민족만의 유일한 그 묘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돌로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천 개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중국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의 뿌리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거지요. 그래서 사실 동북공정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고구려 역사도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지방 역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벌써 30년의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하 문명을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 청동기들이 낙양, 장안, 황하 문명보다 1000년 내지 2000년이 앞선 거란 말이에요. 4대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이 5000년이라고 그랬는데 요하 문명이 6000년, 7000년 전에 거기서 그런 아주 번성하는 문명이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교과서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 중국은 황하 문명의 후손이 아니라 다기원 문명의 후손이다. 다기원 문명. 그러니까 여러 군데 문명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 중국 문명을 이뤄놓으라. 그러니까 요하 문명도 우리 거다. 고구려도 우리 지방정부다. 이렇게. 그래서 후손들이 못나서 결국 우리는 요하에 살았던 그런 한민족의 뿌리를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여기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거쳐서 저 압록강역 거쳐서 광개토 대왕비도 가보고 금방 요하 가거든요. 우리 저 아까 안봉남 회장은 저기 심양에 회사도 있으신데 그 심양 요하 문명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흔적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제주도 수학여행만 갈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요하 문명을 가서 볼 수 있게만 해도 아마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호연지기와 꿈. 그러니까 이것도 한반도로 좁혀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 압록강 이 반도로 좁혀졌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살고 있는 후손들은 한반도의 또 절반 반토막난 99,000평방킬로미터에 쭈그러져 이 위축돼서 아주 축소돼서 이것이 우리의 강토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그 삶의 터전은 보다 웅장하고 웅원한 그런 뿌리와 기상을 가졌다는 것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 후손들에게 전승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모여서 그런 뜻을 한번 신년 초에 이렇게 새겨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압니까? 정동영이 대통령 하라고 국민들이 호명을 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꿈을 공유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의 동시대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꿈을 같이 한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 8.15에는 이제 시베리아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올해 5번째 5년 차인데 올해는 백두산과 만주 독립운동 유적을 찾아서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원외위원장님들이 다 가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었는데 어디 변함이 없습니까? 약속? 자, 백두산 대륙으로 가는 길 팀과 가실 위원장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드신 분들은 꼭 가셔야 됩니다. 이분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2016년에 희망
희망과 함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도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올 12월이 금방 옵니다. 2017년 12월이 잘못하면 불만의 겨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아까 우리 한 변호사 말한 것처럼 낡은 것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과연 그런 우리가 바라는 다른 세상은 올 것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요. 제가 이번 연휴 그 설 명절 앞두고 이제 지역에 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귀성 인사, 또 열차 역에 가서,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명절 전날 갔더니 뭐 썰렁한 거예요. 평일하고 똑같아. 평일하고. 내일 27일부터 연휴였나요? 네? 27일? 그렇죠? 그래서 26일 날이 평일하고 똑같아서 내일 오면은 내일 아마 사람들이 올 거다 그래서 27일 날 가는데 27일도 똑같아. 썰렁해. 말하자면 고속버스도 증편 하나 없어. 한 10분 15분마다 한 대씩. 추석 때만 해도 뭐 2, 3분 간격으로 계속 사람들이 오고, 택시 정류장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있는데 택시 정류장에 1시간이 지나도록 사람이 드문드문 한두 명씩 평일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고속버스 기사님이 자기가 평생 고속버스 운전해도 명절에 이렇게 뻥뻥 뚫리고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기사들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경제 불황이 최악의 상태에 왔구나. 지표로도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소비지수가 최악으로, 지금 말하자면 소비심리가 최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그런 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 명절에 시장이나 이런 상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자체가 이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는 70%가 심리라고 했는데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외교적인 환경, 거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중첩된 속에서 새로운 정권 교체는 이제 된다고 다들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 새 정권이 이 같은 취직 안 되지, 장사 안 되지, 취직 자리라고 해봐야 비정규직밖에 없지, 북한 핵 문제는 악화되지, 이 속에서 어떻게 뚫고 활로를 찾아나갈 것인지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해지지 않고 먹고 살기가 나아지지 않고 장사 안 되고 이게 계속되면, 거기다 정치적 실수를 몇 번 하게 되면 아마 새 정권은 금방 우리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고, 올 겨울에 영국에서 78년 겨울에 이른바 이제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78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걸 해결을 못해서 그걸 이제 불만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처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올해 2017년 겨울이 대한민국의 불만의 겨울이 올지 모른다. 그것을 예견한 또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년을 덕담으로 시작합니다만, 올 한 해를 정말 호랑이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주시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나를 대표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2017년을 정치인들의 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륙으로 가는 길 정통,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눈을 부릅뜨고 뜻을 함께 모은다면 이건 역시 우리 2017년 역사에 아마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가 잘 되고, 또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국태민안이죠. 나라는 태평하고 민생은 안정되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배구 5번 하겠습니다. 저는 늘 뭐라고 그러죠? 가자, 대륙으로 가자,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향해 가자. 제가 그러면 5번 잘 세십시오. 자, 대륙으로 가자, 새로운 사회를 향해 가자! 가자!